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행복한 인생, 가르침이 없는 생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랫동안 방송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몸이 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두상팔상 정체술 수련을 통해서 제가 그 건강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두개골이 많이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나는 왜 머리통이 한쪽으로만 찌그러져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두개골 모양이 이제는 많이 정상적으로 좌우가 거의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세하게 아직까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통을 뒤통수를 정중앙으로 나눴을 때 아직도 좌측이 우측보다는 약간은 높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좌우 바란스가 많이 맞아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갖고 뭐가 달라졌는가?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개골이라는 것이 1mm 이상만 이게 흔들려도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개골 모양이 이렇게 변형을 계속 시켜나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이 아픈 겁니다. 고열이 나고 가래가 끓고 기침이 나고 오한이 나고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리고 항상 미열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특히 피부라든지 얼굴 모습, 특히 시력, 청력, 또 이 맛을 보는 미각 이런 것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느낍니다만은 아직까지 기력이 펄펄 넘치고 그런 상태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방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목소리가 좋지 않았을 때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쉰다거나 아니면은 가래가 끓는다거나 이런 상태가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또 한두 번 더 다가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두개골 모양을 바꾼다는 거, 이거는 얼굴 모양도 바꾸는 겁니다. 특히 치아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아주 커다란 변화입니다. 물론 누구도 이런 거를 시도해본 사람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해서 그 내용을 또 앞으로 두상팔상 정체술에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성이 아주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과 그 재재작년이 아주 이렇게 연년이 크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성이 아주 빨리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성이 바뀌느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활해지고 그리고 비정상적일 만큼 솔직하지 않고 그리고 눈치들을 아주 잘 보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그 태도들이 변화하는 거를 보고 사람들 사이에 진실성이 많이 없어지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보면서 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결국은 지금 한국이란 사회는 지식이나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개개인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도 자식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그런 무서운 곳에서 고참도 쫄병을 뭐라고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이 제자들을 뭐라고 먹거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누구도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겉으로 보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잠 잘 자고 하니까 멀쩡해 보이고 다 잘난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이야기를 해보면은 속빈 강정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 속빈 강정 상태에서 휴대폰만 들면은 세상에 없는 정보가 없고 모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없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다고 해도 자기 자아가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또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서 눈치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다수로 늘어난 겁니다. 지금 한국은. 그런 것들이 개개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이야기를 하는 주제로서 바로 가르침이 없는 세상 이런 제목을 한번 제가 선택해 본 겁니다. 이 세상은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못 배운 사람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는 그렇게 많은 다수의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훌륭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재산을 갖고 살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고 스스로를 완성시켜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한 번 사는 것인데 황제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불행하게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많이 갖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려면 인생을 살아가는 각자를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인생에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인성과 성품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나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부모님 밑에 그 슬하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 그런 자녀들은 반드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성과 성품을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소지가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혼자서만 살아가야 되거나 혼자서 독학으로 그런 걸 알아내야 되는 사람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성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행복을 성취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놓고 행복한 부모님 슬하가 아닌 보통 대다수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거를 독학을 해서 터득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라고 제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를 해야만 자신의 그 인성과 성품이 행복한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켜고 또 휴대폰을 열면은 지식인이라든지 뭐 검색을 하면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기업 같은 데 가면은 뭐 행복한 아빠가 되기, 행복한 남편 되기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킵니다. 물론 대기업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은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부모로부터 많은 걸 배웠지만 또 거기다가 회사 측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인류 강사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더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한 것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라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과다가 있고 높낮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한테 맞는 그런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한테 맞는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을 느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가령 여건이 좋아가지고 대권을 잡는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대권을 잡은 그 사람 밑에서 심부름만 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은 다 제각각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행복을 찾아서 나에게 맞는 그런 가정을 이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은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를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 설정한 목표가 과연 나한테 타당한가,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가야지 못할 나무가 있고 올라가야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올라갈 수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잘 따져봐서 그런 나무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 봤을 때 그것이 행복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바로 행복인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는 이제 세상을 살 만큼 살았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높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바로 맨손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행한 곳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름대로 행복을 쟁취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누가 저에게 당신 국회의원 한번 해봤어? 당신 장관 한번 해봤어? 이렇게 묻는다면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아주 무한대로 벌어야 되고 권력을 무한대로 가져야지만 행복한가? 그렇게 묻는다면 할 이야기가 없지만은 저는 제 친구 중에는 장관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주 요직에 있던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만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해서 조금도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많이 물려받았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도 물려받아서 어려움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두상팔상 정체술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서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제 친구들은 다 안경을 껴야 보고 보톡스를 맞아야지 건강을 유지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이 나이에도 조그만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큰 거 안 들고 다닙니다. 그래도 다 봅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작업을 다 합니다. 보톡스를 맞으러 다닌다, 무슨 약을 먹으러 다닌다, 이런 거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더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젊은 분들이 있다면은 젊은 분들은 반드시 젊었을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노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노후를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맞게 되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노후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 모든 것을 하면서 건강한 몸을 노후까지 가져가서 노후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그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봐야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인생에서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성찰하기보다는 눈치로 그런 걸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졌는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싫어하고 좋은 옷 입는 거 싫어하고 좋은 차 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자기의 인생 목표에서 행복의 범주에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설정을 해놓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치만 갖고 늙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없어지고 노력보다는 편가르기나 어디 세력이 좋은 쪽에 붙어가지고 어부지리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점점점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없는 겁니다. 가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개인이 다 깨져나가고 가정이 다 깨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하겠습니까? 결국 사회에 해악만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금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결혼 사업도 다 포기를 한 겁니다. 요즘은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곳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각각 개인이 자기 스스로의 영역을 지키고 만들고 지키고 확보해 나가면서 발전을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디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즉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지금 가정을 갖고 가정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야기가 약간 두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송을 하지 못했던 사정도 설명을 드려야 했고, 그 다음에 그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 저야 다 기억하고 있지만 또 듣다가 안 들으신 분들은 잊어먹을 수가 있어서 그런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저 얘기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페스 동반자 채널은 각각 개인이 자기 스스로 인격을 갖춰가지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훌륭한 가정 속에서 사회에 훌륭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국내 결혼이 됐든 국제 결혼이 됐든 꼭 가정을 이루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친버전으로 제가 국제 결혼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